그런데 심화를 해도 진도도 안 나가. 그리고 계속 틀려. 이럴 때는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수학을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학생들은 정말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더라도 그 사랑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도 하고 버릇없는 아이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공부도 무작정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부분에서 연구도 해보고 직접 학생도 가르쳐보고 제 아이도 키우면서 느꼈던 점은 사랑하지만 방법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 공부를 시키지만 공부를 좋아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수학을 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이럴 때에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수학을 하게 될 때는 기본을 한 다음에 반드시 심화를 해야 된다, 이런 데 대한 갈등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 심화라는 부분을 할 때 대체적으로 꼭 해야 하는 아이와 좀 다른 방법을 쓴 다음에 심화를 해야 할 아이, 또는 심화를 넘기고 계속 선행을 나가야 하는 아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통은 기본을 하고 응용을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최상위 수학을 가장 많이 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A급을 많이 하지요. 이런 심화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교재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의 그 성향, 그리고 아이의 실력, 그 상황에 맞게끔 나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럼 내 아이는 어떤 성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고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아이가 먼저 가장 기본과 응용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충분히 잘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심화를 넘어가세요. 그런데 심화를 해도 진도도 안 나가. 그리고 계속 틀려. 이럴 때는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수학을 싫어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잠깐 스탑을 하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아이가 기본에서 어떤 부분에 많이 어려워하는가, 그리고 이 부분에서 틀리는 거 또 틀리고 하는가, 이 부분을 오답 노트로 엄마가 직접 만들어줘서, 왜냐하면 할 게 되게 많은데 그걸 일일이 아이가 만들기가 사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만든 부분에 간단히 풀어보고 완전히 자신이 이제 습득을 할 때까지 하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심화로 돌아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심화 문제가 그렇게 전보다는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심화가 계속 틀린다. 이럴 때 또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차근차근 선행을 나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행이란 부분을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나중에 왜 중학교 걸 하면 초등학교 게 쉬워지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좀 뭔가 먼 숲에서 이렇게 나무를 보게 되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닥 어렵지 않게 풀리게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아이의 실력에 맞게끔 앞부분에 있는 이제 기본 부분을 다음 학년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다 보면 다시 재학년이나 아니 지금 풀고 있던 심화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너무너무 완벽하게 붙잡겠다고 해서 긴 시간을 두게 되면 아이가 이제 뇌 속에 각인이 되는 거죠. 다른 아이들은 수학 잘하는데 나는 수학머리가 아닌가 봐. 또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수학이 왠지 너무 싫어져. 뭔가 좀 느는 맛이 있고 또 이제 책이 바뀌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걸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끝까지 하겠다고 붙잡으면 오히려 아이가 굉장히 그걸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심화라는 과정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도록 이런 패턴을 써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문제가 잘 풀리게 되면 다행인데, 이런 과정에서 아이가 학년이 계속 올라가는데 심화만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인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본 부분 이제 탄탄하게 이제 진도를 나가는 것, 이쪽을 좀 더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아이라면 심화를 좀 더 탄탄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에 보면 기본을 탄탄하게 나가던 아이도 수학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것
갖게 되면 적어도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를 대할 자세, 그 준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훨씬 더 잘 풀릴 수 있고 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로 진도를 나갈 때 그 패턴이 조금 유형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뭐 잘 틀리는지 모르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학교 과정에 이제 선행을 나갈 때에는 1학기는 1학기대로, 2학기는 2학기대로 묶어서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또 이제 2학기로 가면 1학년 2학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2학기별로 묶고 1학기별로 묶어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비슷한 맥락으로 가면서 우리 아이의 함정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차곡차곡 다음 학년에 있는 문제를 풀으면서 더 심도 있게 좀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고 틀리는 문제가 조금 보강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을 하더라도 이런 패턴도 하면 좀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고 준비하셔도 좋고요. 물론 이제 1학년 거는 1학년끼리 전체 하고 2학년 걸 해도 되지만 제가 효과를 본 것은 이런 부분이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꼭 이걸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심화를 할 때 어떻게 풀어야 성적이 오를까,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신다면 이 영상의 이 내용을 간단하지만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수학이라는 부분도 방법을 알면은 내 아이가 수학머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잘 못하는 것 같더라도 결국은 기적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그런 케이스의 아이들을 정말 많이 봤고 저희 아이도 함께 포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수학의 지대에 겁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무 무리하게 접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편하게 아이가 잘 해 나가다가 자신감이 생기면 조금 어려운 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충분히 실력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 기다리는데 마냥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오답 노트로 아이가 구멍이 있는 부분을 좀 더 충분히 메꿀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을 접근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더 이렇게 다음 단계에 있는 문제집들을 풀어봄으로써 지금 있는 심화가 결국은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유연하게 써보시면서 저 아이는 뭐 기본을 한 다음에 반드시 심화를 했는데 우리는 왜 이 부분을 못하니?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아이가 함정에 빠지고 우리도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정말 아이 키우면서 지금도 벌써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뭐 더 잘 됐더라, 이렇게 됐더라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니 여러분도 이게 지금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그런 부분이 많으시겠어요. 100번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머니가 중심을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 중심 잊지 마시고요. 아이들은 믿는 만큼 또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만큼 아이가 성장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지만 웃어주고 그리고 믿어주고 밀어주고, 그렇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이런 매번 어떤 과목마다 그 특징이 있거든요. 수학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전에도 말씀드린 심화를 다룰 때는 이렇게 다루신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성적을 올리고 수학을 좋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소중한 아이 키우시면서 고생 많으시고, 또 요즘에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서 뉴스를 보기가 두렵다, 또 뉴스를 보면 괜히 우울해진다,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잖아요. 내 아이에게 자꾸 이렇게 불안한 심리, 이게 왜 이렇게 진도가 빨리 안 나가지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해피 바이러스,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를 즐겁게 키우시고 또 아이가 성적이 쑥쑥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현명한 부모가 되어 보자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필요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